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브 고 선생님의 교재 1.1장 How Children Learn a Language를 가지고 아이들의 언어 학습, 이 놀라운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모국어를 스펀지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배우는지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보고요. 또 이 지식을 교실이나 가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얻어가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요. 우리가 뭐 교사든 부모든 아이들 잠재력을 좀 최대한 끌어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실마리를 얻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네. 결정적인 단서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언어 학습의 기본 단계들, 그리고 어른들의 역할, 또 데이브 고 선생님 교재에서 뭘 강조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진짜 신기한 게 애들은 누가 옆에서 막 문법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새 말을 술술 하잖아요. 네, 맞아요. 흔히 뭐 스펀지 같다고 표현하는데 주변 소리나 말을 그냥 막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 흡수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 좀 체계적인 단계가 있다고요? 정확합니다.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죠. 그 첫 단계가 바로 소리 학습, 스테이지 1, Learning Sounds입니다. 아, 소리 학습. 네, 모든 언어는 결국 소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뭐 언어가 7천 개가 넘고 소리는 80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만 해도 한 44개 정도의 고유한 소리, 음소가 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소리,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내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네. 그냥 듣는 걸 넘어서 이 소리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이게 이런 소리구나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아, 그럼 그 아이들이 막 내는 소리 있잖아요. 옹알이. 이것도 그럼 이 소리 학습이랑 관련이 깊겠네요. 그냥 의미 없는 소린가 했는데. 관련이 깊은 정도가 아니죠. 옹알이야말로 소리 학습의 핵심, 뭐랄까 실습 과정이에요. 아, 실습 과정. 네. 아이들이 다 이런 소리를 계속 내잖아요. 그게 자기 입술, 혀, 뭐 성대 이런 걸 움직여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보는 연습인 거예요. 그렇군요. 연습. 그렇죠. 주변에서 들었던 소리를 따라해 보기도 하고 어떨 땐 막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국어에 필요한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그 구강 운동 능력, 이걸 발달시키는 거죠. 아하. 동시에 이 소리는 입을 이렇게 움직여야 나는구나. 이걸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 언어의 가장 기본 재료인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걸 직접 만들어보는 아주 중요한 기초공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기초공사. 비유가 정말 딱인데요. 그냥 듣고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막 탐색하고 실험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인상 깊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리의 세계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소리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면 아이들은 이제 그 소리들이 뭔가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단어 학습, 스테이지 2, Learning Words로 이어지는 거죠. 단어 학습. 네,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소리의 조합들, 즉 단어들을 이제 딱 붙잡아서 그게 뭘 가리키는지, 뭐 사물이나 개념과 연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멍멍하면 강아지, 엄마 하면 나 돌봐주는 사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애들이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단어를 꽤 많이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receptive language,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이 expressive language, 표현하는 능력보다 먼저 발달하는 건 아주 보편적이에요. 네. 교재 랭귀지 포커스 부분에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 대화나 뭐 그림책 읽어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단어를 듣고 의미를 파악해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가장 좀 친숙하고 자기한테 중요한 단어들부터 직접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 이런 거요? 그렇죠. 엄마, 아빠, 아니면 뭐 물, 까까, 공 이런 거. 자기 욕구나 주변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 이런 게 보통 첫 단어가 되는 경우가 많죠. 듣고 의미 연결하고 드디어 말로 표현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어휘력이 확 늘어나는 거군요. 세상을 단어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정말 결정적인 단계네요. 와, 아이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결이 일어날까요? 정말 폭발적인 시기죠. 그럼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둘 익히고 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어라는 재료가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이걸 조합해서 좀 더 복잡한 생각이나 요구를 표현하려고 시도해요. 이게 세 번째 단계, 문장 학습. 스테이지 3, Learning Sentences입니다. 문장 학습. 네,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락ton하죠. 예를 들면 뭐 과자 더라든지 아빠 차 이런 식으로요. 핵심 단어 2개 딱 붙여서 말하는. 아, 맞아요. 문법은 좀 틀려도 의미는 통하는. 그렇죠. 문법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그 전보식 문장이라고 하던가요? 옛날 전보처럼 핵심 단어만 딱딱 보낸다고. 네, 맞아요. Telegraphic speech.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누가 문법을 따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점점 더 길고 좀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 라거나 이거 뭐야? 처럼요. 이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그 점이 바로 언어 습득의 정말 경이로운 부분 중 하나죠. 아이들은 어떤 명시적인 문법 교육 이런 거 없이도요. 주변 사람들이 쓰는 언어 패턴에 계속 노출되면서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 내재화해요. 스스로요. 와, 네, 수많은 문장을 듣고 따라해보는 과정에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어순이라든지 과거 시제, 복수 형태 이런 문법적인 규칙성을 자기도 모르게 파악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요. 아, 듣는 것만으로 규칙을 찾는군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를 하죠. 예를 들어 가다의 과거를 갔어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좀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해요. 네네,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규칙을 배우고 적용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시도의 증거거든요. 오히려 배우고 있다는 증거군요. 그냥 구성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장난감 어디 갔지? 같은 완전한 의문문이나 더 복잡한 문장도 술술 말하게 되는 거죠. 듣고 따라하고 실수하고 또 수정하고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 언어의 규칙을 터득해 나간다. 와,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아이들의 언어 학습 과정을 저희가 교실이나 가정에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지식들을 좀 실제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그 자연스러운 학습 능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절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제공해주면 그 과정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데이브고 선생님 교재에서도 교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쉽고 분명하게. 네, 너무 어려운 단어나 막 긴 문장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따라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 구조를 쓰는 게 효과적이죠. 아이들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주는 거군요. 네, 또요. 두 번째는 핵심 단어와 표현의 반복입니다. 반복이요? 네, 어린 학습자들은 한 번 들어서는 정보를 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데이브고 선생님 교재의 랭귀지 포커스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이 반복, repetition, 이 기억력을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아, 교재에서도 강조하는군요. 상황에서 여러 번 들려주고 또 따라해보게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기계적인 암기랑은 좀 달라요. 언어 패턴 자체를 익히고 내재화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복의 힘. 단순히 여러 번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양한 감각이요? 예를 들면요? 특히 이제 시각 자료, 뭐 그림 카드나 실제 물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노래, 율동, 제스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애플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그냥 말로만 이건 사과야 하는 것보다 실제 사과나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관련 노래를 부르거나 사과 따는 신용을 하는 활동을 같이 하면 훨씬 쉽고 재밌게 의미를 파악하고 기억하겠죠. 아, 보고, 듣고, 움직이면서 배우는 거.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오감을 자극하는 학습이 아이들 참여도도 높이고 학습 효과도 극대화시킵니다. 아, 교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그림카드 보여주면서 Look, it's a red apple. 자, 따라해볼까요? Apple.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해주고 따라하게 하거나 아니면 동물 이름 배울 때 노래 부르면서 같이 막 동물 흉내내는 거. 애들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바로 그런 거죠. 아이들이 막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즐겁고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분위기요? 네. 아이들은 실수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언어를 써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가장 잘 배우거든요. 교사나 부모가 아이들의 작은 시도 하나하나를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틀리는 걸 배움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거,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아,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게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언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명확한 소통, 의미 있는 반복, 오감 활용,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딱 이 네 가지가 핵심이군요. 결국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그 자연스러운 단계를 잘 이해하고 그 과정에 맞춰서 적절한 디딤돌을 놔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게 교사나 부모의 역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키 테이크어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 아이들의 언어 학습은 누구 막 시키지 않아도 듣고 따라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랍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네, 자연스러움. 둘째,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소리, 사운드에서 단어, words, 그리고 문장, sentences라는 뚜렷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소리, 단어, 문장. 네. 마지막으로 교사나 부모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 사용, 핵심 내용의 반복, 또 시각 자료나 노래 같은 즐거운 활동의 활용, 그리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학습 여정을 효과적으로 돕고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브고 선생님 교재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도 아까 그 데이브거 선생님 자료에 보니까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지시하거나 격려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들 목록도 있더라고요. Useful expressions in class요. 네, 맞아요. 부록처럼 포함되어 있죠. 네, listen carefully, good job, let's try again 이런 표현들이요. 교실 영어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이 경이로운 여정의 3단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훌륭한 안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학습 능력을 좀 믿어주고 오늘 나눈 전략들을 통해서 그 잠재력을 잘 키워나가는데 오늘 이 시간들이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이 강식 있잖아요. 끊임없이 듣고 두려움 없이 따라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점차 정교화해 나가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 여기서 어른인 우리가 배울 점은 없을까요? 아이들의 학습법에서요. 네. 특히 성인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언어가 아닌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때 아이들의 이 놀라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 꽤 흥미로운 숙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데요. 아이들 학습법에서 어른들 학습의 힌트를 얻는다. 신선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 데이브고 선생님 교재 1.2장으로 넘어가서요. 어린 학습자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Young Learners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진 고유한 학습 특성은 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왜 효과적인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지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